제2의 11주차 3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장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거보도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는 선거보도 쟁점과 바람직한 선거보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은 선거보도의 쟁점 가운데 불공정 보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불공정 보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파 저널리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파적인,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그러한 하나의 일방적인 그러한 어떤 보도 행태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정파 저널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정하지 못한 보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파 저널리즘은 어떠한 행태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데니스 맥케이라는 학자가 언론의 편향 유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공개성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공개되었는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은밀한 경우도 있겠죠. 공개되지 않고 은밀한 경우 이렇게 나뉘거나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보도를 하는 경우 의도를 가지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됐던 정파 저널리즘, 그러한 불공정 보도는 여기에 내용은 공개되고 언론사나 기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그러한 보도를 우리가 정파 저널리즘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의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참조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불공정 보도, 특히 정파 저널리즘의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진 보도를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표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공정 보도가 또 일어나는 과정들로서 보면 출입처 제도에 기인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출입처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뉴스 취재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취재 활동 가운데 자기가 출입하는 곳의 정치인 아니면 그러한 정당과 친밀한 어떤 사회적 유대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그러한 뉴스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태도로 귀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또 정파 저널리즘, 불공정 보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처 제도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자신이 출입하는 곳의 시각으로 뉴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시각들을 제한할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는 것이고 올바른 여론 현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취재원에 대한 밀착 보도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출입하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관련된 어떤 취재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 개인의 속성이라든가 캠페인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후보자가 하는 다양한 어떤 활동들, 그런 것들을 동정기사로 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후보나 정당이 만드는 다양한 이벤트들도 이렇게 집중 취재해서 조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입처 제도가 그러한 불공정 보도를 초래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출입처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피상적이고 깊이 없는 선거 보도를 초래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됐던 후보자 동정 관련된 선거 이벤트 이러한 보도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보자가 시민들과 만나는 모습을 찍거나 아니면 방문 활동들 이런 것들을 기사화하다 보니까 심층적인
그러한 기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로 인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취재활동, 뉴스 제작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원이 의도한 방식대로 그러한 방식대로 뉴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결국 취재원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과 동질화되는 어떤 형태의 사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취재 의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뉴스가 제작되는 의식 동질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은 취재원의 의식, 그리고 기자, 그 출입처에 참여하는 기자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의식들이 유사해진다는 거죠. 동질화라는 것은. 그래서 취재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좀 지지해주는 그러한 기사들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출입처 제도가 갖는 불공정 보도 행위를 보며 언론이 보다 더 능동적인 자세에서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언론이 불공정 보도, 편향 보도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언론이라는 공적 도구가 편향이 되면 결국은 건전한 공론장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올바른 어떤 여론 형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수기 과정을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맹목적 지지보다는 중립적인 입장, 공정한 어떤 입장을 고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언론사의 지지가 필요한 경우에 정책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정파 저널리즘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 지지할 수도 있죠. 그 정책이 올바르고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호적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보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불공정 보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서 지지를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반대를 하는 그런 보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의견 개진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조명되고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지나 아니면 반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논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언론 보도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선거 보도의 쟁점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가짜뉴스. 가짜뉴스도 문제가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극복의 뉴스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이 허구적인 경우가 있고 또 조작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행동을, 태도를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보도들이 가짜뉴스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가짜뉴스들은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 가치, 이러한 부분들을 훼손할 여지가 있겠고 결국 가짜뉴스로 인해서 유권자의 판단도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뉴스를 건전한 노력들이 언론계 그리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있어서 모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 있어서
이러한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가짜뉴스가 유통되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유포된 그러한 가짜뉴스는 삭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퍼나르기를 통해서 재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며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심지어 확인하더라도 그 결과를 돌이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미국 대선에서 과거에 페이스북에 유통된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짜뉴스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서로 퍼나르게 하고 거기에 댓글 달고 하는 그러한 참여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가짜뉴스가 많아지면 후보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도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그러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96조에는 허위, 그러니까 그릇된 논평이나 보도를 금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공직선거법 250조에도 허위사실 공표를 규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서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혹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허위 보도를 엄격하게 막고 있는 그러한 규정들이 있고요. 허위 사실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 가짜 뉴스를 확인하고 식별하는 요령들이 필요하겠죠. 자, 몇 가지 살펴보면요. 가짜 뉴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그러한 공간, 주로 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되니까 온라인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어떤 특성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제공된 연락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뉴스에 등장한 시각물의 경우 예를 들어가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시각물들이 수정된 부분은 없는지 편집적인 어떤 과정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또 뉴스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제목, 화려한 폰트, 선정적인 이미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글을 쓴 사람, 곧 기자든 저자든 그런 사람의 어떤 신뢰도 그 사람의 배경, 자격 그리고 그 주제와 글의 주제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도 내용이 최신 정보인가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링크가 있으면 그 링크를 통해서 그 해당된 정보의 신뢰 수준을 판별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된 이미지가 과장되어 보이거나 여기 과정이 아니라 과장입니다. 과장되어 보이거나 또 음성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콘텐츠의 어떤 진위를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있고요. 글쓴이의 뭐 기자나 저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사실에 대한 내용들 주관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주제에 관련된 팩트 체크들을 스스로 해보는 것도 가짜 뉴스를 식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보도를 보며 가짜뉴스가 의심되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다른 매체에서는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언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뉴스 이용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뉴스를 이렇게 퍼나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사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인데, 뉴스 매개자들이 그러한 뉴스들을, 주로 지인들이 되겠죠. 지인들에게 이런 뉴스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퍼나르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기울어졌을 때 가짜 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정보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선거 보도의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쟁점들이 있었죠. 가짜뉴스까지.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일정 부분 말씀은 드렸어요. 그죠? 자,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람직한 어떤 선거 보도를 위해서 사실에 근거한 진실 보도, 공정한 보도, 유권자에게 진짜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보도, 이러한 보도가 있을 때 그러한 보도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 보도는 어떤 것이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그런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입장을 정확하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언론 보도,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상적인 제목만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보도가 아니라 실제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진실되고 정확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공정한 보도, 앞서 이야기했던 불공정한 편향적인 정파적인 그러한 보도보다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다루어 주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뉴스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보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유권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중 기준을 적용한다라든지 편파적이라든지 중요한 사실을 생략하는 혹은 부분만을 다루거나 오도하는 그러한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공정한 보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보도가 지양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판단,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유용한 보도도 중요합니다. 진짜 유권자에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보도,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선정적인, 갈등적인, 흥미 위주의 부정적인 이러한 보도가 가급적이면 지양되어야 되겠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 이러한 정보를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올바른 리더십을 가졌는지, 그 사람의 비전과 철학은 어떤지, 공약, 이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업적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그러한 분석들이 심층적으로 다뤄질 때 유용한 보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선거기간 언론 활동들을 보면요, 인물이나 지역 이데올로기 대결보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보도들이 바람직한 보도가 되겠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이미지 중심적인 그러한 보도보다는 이슈 중심적인 그러한 보도, 그리고 구체적이고
완결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정보 소비자인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보도, 이러한 보도들이 바람직한 보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이나 결정, 나아가 올바른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선거 보도 가운데 매니페스토 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매니페스토 보도. 자, 후보자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할 때 실현 가능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매니페스토 보도,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니페스토 보도,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진되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기간에 걸쳐서 그 정책이,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취재해서 보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비전이 그냥 나왔다고 해서 그걸 단순히 전달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면밀히 취재, 관찰, 보도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올바른 것인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이 후보자 관련 이슈를 명확하게 취재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매니페스토 보도의 그러한 취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매니페스토는 원래 선언이나 성명서를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매니페스토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스마트라고 이렇게 칭하여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 한번 써볼까요? 스마트는 이니셜을 이야기한 것인데 스페시픽하게 해라,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스페시픽하게 보도하라는 것이고 구체적인 보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M은 measurable을 이야기합니다.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도하라. measurable, 그런 보도를 하라라는 이야기고, A는 achievable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약이 아니면 정책이 달성 가능한가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도하라는 겁니다. achievable, 그죠? 그러한 보도를 하라. 그리고 R은 relevant 하다. 자, 이 부분은 relevant 한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에 연계된 타당한 그러한 공약이고 정책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보라는 것이고요. T는 타임 테이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사람들은 150쪽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공약의 추진 일정을 면밀히 관찰, 취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매니페스토 보도는 좀 구체성을 가지고 그러한 정책이나 비전들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보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스마트 보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거 보도할 때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자, 공정과 정의 같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평가 가능한 그러한 보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인 어떤 실행 방식들을 반드시 다루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이 어떤 형태 방법으로 집행되고 성취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다루라는 것이고 목표 도달 시간을 다루라라는 그런 부분들은 공약이나 정책이 달성되는 일정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거보도에서 다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자기가 당선되더라도 본인이 당선되더라도 그 임기 시간 내에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무엇만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원 조달 방식.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 조달 방법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적인 그러한 어떤 공약으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 조달 방안까지도 면밀하게 관찰해서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보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선거보도를 위해서 시민들을 다루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그러한 보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슈 중심의 그러한 보도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언론사가 능동적으로 기획 보도하는 그러한 보도 형태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떤 유용한 정보, 진실된 정보,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을 위한 이러한 어떤 언론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공론장을 건전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선거보도의 쟁점들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거방송 토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